대중의 이들의 주요 패턴,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는 말이네? 그렇게 하고 나서 과도한 온라인 및 유튜브 영상 활동을 진행하고 점점 타겟이 이상하게 계속 내부로 흐르게 되고 비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임무를 진행하죠. 그리고 비판이 과도해지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 사라지고 잠수를 타요. 그러다가 이슈가 큰 게 터지면 또다시 방송을 시작해서 여론몰이를 해요. 이 내용은 과거 송가혁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왔던 패턴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얻는 효과, 특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고립화 및 세력화를 발생시키고 일반 시민층이 민주당에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당원의 정치 참여도 저해하고요. 외연 확장이 필요한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원동력이 결국 상실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똥파리와 과거 문과를 오설이라는 세력들이 어떤 역할을 냈고 그 안에 침투했던 침투 세력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어떤 자가 있었는가? 지금 이 내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이 자료를 직접 제보자가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똥파리란 무엇인가? 초창기 젠틀제인에서 시작해서 문펜으로 확장된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고 지지 당원들이었고 19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을 자처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심각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 및 비방을 일삼는 자들을 일컬어 똥파리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더욱 여론이 확장되었고 문재인 분위기가 된 거죠. 장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주변 사람까지 모두 악마화하고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을 찍자는 여론몰이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가장 큰 폐해는 문재인이 이들을 자르지 못했고 이낙연은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남아서 새로운 미래당으로 갔지만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 잠입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세력들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요. 결국 이들이 문재인을 버리고 이낙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그 당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이 당은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다시 민주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진지하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부 분열의 상황에 대해서 일어날 때마다 조금 더 자제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지켜보자. 비판을 하긴 하더라도 그 당사자 입에서 주둥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고 나서 뭐라 해라. 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지금 계속 실드 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 안 하시는데 실드 친다는 얘기를 아까 초창기부터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이재명 당대표님도 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분열을 자꾸 자제시키는 거예요. 분열 공작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당대표님이. 자,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들. 권순욱,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정치 신세계.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추미애를 까는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드루킹을 지지하는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아요. 네. 추미애를 이게 찌수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드루킹이. 이런 식으로. 여기 와서 욕하는 추빠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올곧게 지키는 것이 전해철 의원입니다. 추미애 당대표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당하려는 추미애 당대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과 추미애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움을 붙이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 발견. 저번에 그 한복 팔 한쪽 더 크게 만들어 그 팔만 부각시켜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전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굽은 팔을 가지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체적 콤플렉스이자 아픔인데 그걸 가지고 이 똥팔이라는 놈들이 소년공 굽은 팔 소년공을 팔아먹으려고 아예 옷을 저렇게 맞춰서 입고 있었다. 완전히 허위사실까지 올라가면서 비하를 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다. 저 새끼래. 욕까지 써. 예. 우리 애는 이러면 안 돼. 우리 진짜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는 절대 저 새끼 욕하면서 뭐뭐 빠들 이런 단어 쓰지 마시라고 제발. 예. 그리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은 민주당 토착 세력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어가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다음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윤석열을 넣었어요. 네, 윤석열. 네? 윤석열이 나왔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을 찍자는 거야. 자, 인이와 열이래. 인이와 열이. 네. 홍남기 김상조 말 안 듣고 찌째명 찌경수가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주는 찌째인 문파 명단에서 삭제다. 심지어는 문재인까지 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지지자도 아니야. 문재인 지지자도 아니고 문재인 편으로 지지자인 척 들어와서 딱 신천지들이지. 신천지 패턴이거든 이게. 문재인 지지자인 것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다 까는 거야. 나중에 수 틀리면 다 까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재인도 제명시켰잖아. 그리고 이승환 가수를 가지고 고소 협박은 일베나 털파 새끼들 같은 개 족밥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자, 똥파리들이 털파라고 그랬어요. 똥파리들이. 지금 우리 이제 털보 뭐 조털이라 하면서 공격하잖아요. 네. 한때 우리 이제 털바라고 하는 우리 털보 양반님, 털보 양반 또, 네. 한때는 찌수로 몰렸어요. 도대체 김어준은 뭐야? 고소 협박은 일베나 털바 새끼들 같은 개 족밥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읽기도 진짜 거부스럽다. 욕설 봐. 문파들처럼 독한 인간들은 협박당하기 전보다 개무로 뜯을 듯 진짜 씨. 개 X창 나고 싶으면 어디 시범 케이스로 고소해봐. 나 승환 개 X 같은 새끼야. 이재명이처럼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줄게. 와. 진짜 심하다 이거는. 이승환 가수를 이렇게 이재명 찌시다라고 공격하면서 지금 공격한 거잖아요. 욕까지 쓰면서. 그리고 김현 의원을 대리기사를 구타했네 맞네 하면서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지지했던 분들을, 주변에 있던 분들을 죄다 이렇게 혐오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자, 권순옥 이자는 또 표창원 얘는 정당을 무슨 창명 하복 조직으로 아는 똥멍청이네. 정당 그 반대의 조직이거든. 선출직이 뭔지 몰라? 네가 하는 말은 국민들한테 하는 말이다. 막 네가 얘기하고 막 똥멍청이 계속고. 이거 똥파리들이 이게 완전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거야.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를 지금 열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똥파리 놈들이나 간촌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진짜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잘못되는 거 비판을 해. 근데 비난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막 욕하면서 막 뭐라 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막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면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져 버려요. 예.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정당성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정당성까지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발 뻗고 막 행동할 수 없도록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공격할 때, 비판할 때는 확실히 딱 정보를 꽂아서 비판해야 되는 거야. 정보를 꽂아서. 정봉주에 대해서 정보를 꽂아서 비판해야 되는 거야. 왜 사과 안 했냐? 왜 박원순 얘기부터 얘기 안 했냐? 이틀 동안 왜 밀었냐? 주말 아니면 연설의 현장 옆에서 기자석 바로 옆에서 했어도 됐지 않느냐? 당에 대해 흠집을 냈다. 어쨌든 그것은 사과해야 된다.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 당원 전체와 민주당 같이 출마하신 분들 모든 후보들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진정성 있게 정당성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무게 있게 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알아먹어. 봉다리 정가 구범이다 하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바로 꿈틀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게 나오시죠? 막 이런 표정들, 이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악의적으로 당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와 민주당의 대표 얼굴들. 이해찬 우리 전 대표님까지 민주당 말아먹는 4대 공신이라고 하면서 최민희 의원 또 이렇게 공격하고 이 네거티브가 계속 진행됐어요. 계속해서. 민주당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 이래 되면. 예? 자,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구판. 소시오패스들의 축제래요. 네. 소시오패스인들의 축제.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밀어붙인 이재명. 이건 국진당 논리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 정권에서 얘기하는 논리 아닙니까? 참사 희생자 명단 확보, 민주당 문자 논란. 네. 친이 온라인 매체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 공개 논란. 이태원 사망자 유족 명단 공개의 분노. 이게 지금 그 언론사, 민들레 언론사에 나와서 이제 그거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 완전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거. 네. 민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깊은 우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국진당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받아쓰기 해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혐오스럽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퍼나를 날랐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을 대선 기점 때 윤석열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재명 마이너스 30이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40이라고 하면서 흥이 난다, 열이 오른다. 예. 윤석열을 홍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깠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깠어요. 공격했어요. 이게 지금 공격조와 방어조가 같이 동시에 진행된 거예요. 이명박 국정원 댓글 부대들 중에 그 댓글 부대 반패미, 안티패미 협회라고 해서 그런 그 단체들 국정원에서 지원하는 그 가짜 그 인권 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가짜 그 반패미 단체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만든 그 나온 그 문건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문건 중에 공격조와 방어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누구는 띄워주고 누구는 까고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동시에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최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해야 되고 문골 오소리 2만 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반문 구좌파 리스트 정권 내 문파들이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김두관 또 들어가 있고요. 김어준 조국도 들어가 있어요. 주진우 기자, 고상만, 김홍걸, 조누영 학자, 김용민, 양정철, 손석희, 이해찬 의원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뭐 연이 찍으면 열이 찍는다. 승패에 집착하지 마세요.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찌빠들 빡치라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님 문파는 이런 영부인을 원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봐도 이게 해당돼? 와, 정말. 문파는 윤석열을 응원합니다. 자, 이자들이 일부 댓글팀이 활동했던 것도 저도 확인했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선 때 디지털 전략팀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캠프 1등에 가가지고 민주당 당원이라고 했던 대의원들 몇몇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시민의 눈을 분열했던 인물들, 그리고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자들이 당을 탈당한다 하면서 윤석열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민의 눈을 진짜 그냥 분열시키는데 역할도 했었고, 지금 또 단톡방에 들어와서 그 윤석열 댓글 부대하고 같이 당내 분탕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똥파리의 타겟과 레카의 타겟이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똥파리 세력들, 그 세력들이랑 윤석열 댓글 부대 세력들이 만든 자료 똑같아요. 지금 왼쪽 위에 2년 왕후라고 되어 있던 김혜경 여사님을 저렇게 오렌지를 양쪽 머리에 붙여가지고 주황색으로 했던 요 이미지를 윤석열 댓글 부대 단톡방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요렇게 2년은 하다 작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송영길, 추미애, 최민희를 전부 다 찌수로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최민희 이렇게 다. 근데 지금 추미애 수박몰이 하잖아. 추미애 수박이라면서요.
그래서 윤석열 대급부의 단톡방에서 동일 이미지를 확인했고 결국 이들 한패라는 거죠. 같은 이미지를 공유할 정도면. 자, 그리고 관련 없는 북한 김정은 사진과 엮어서 공격을 했고요. 결국 이런 사진들을 마구 퍼나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지금 쌍방울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엮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검찰이 또 한몫했고 정치 검사들이. 저는 다 이 한통속이라고 보고요. 혐오스러운 단어 항상 들어갑니다. 네, 혐오스러운 단어. 사악하고 더러운 오렌지 잡범들을 척결하자. 예.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더러운 오렌지 잡범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혐오스러운 단어를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여러분들까지 최대한 자제하면 공작 세력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안 쓰고 있는데 공작들이 써. 아, 니들 공작 세력이네. 바로 드러나잖아요. 네. 김현 로보트지 개 X 같은 새끼 XX 욕도 있잖아요. 막 엄청나요. 네. 이때는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다 찐묻은 채널이었어요. 갈등의 상황마다 싸움을 붙여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떤 채널들 다 그냥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 발언했거나 옹호했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최대한 저는 그래서 혐오 단어를 쓰면 무조건 견제해야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찐묻은 채널들이 수박 채널로 둔갑한 채널들도 많죠. 네. 한때 찌시였던 채널들이 수박 채널로 둔갑했다. 그런 것도 특정 유튜브에서 계속 그런 것들 언급했다고 해서 100% 믿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차피 저는 이 명단에도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뭐 인지도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결국 문파의 윤석열 지지 철회. 예. 문파는 윤석열을 지지 철회합니다. 뒤늦게. 예. 뒤늦게 지지 철회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단톡방에 문파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문파에서 제명합니다. 그게 왜 이재명을 선택하고 이낙연을 버렸기 때문에. 예. 문재인을 제명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정치신경인가 이거 방송하는 이 사람 있잖아요. 김남훈이라는 사람은 X발 기분 X나 더럽네 애기들.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양산에 가서 이렇게 같이 포옹을 했다고 예, 이런 식으로 욕을 써서 자신의 트위터에 막 퍼나르는 거죠. 현근택 변호사님도 이 똥파리들 대선 기점 때 이런 영상들이나 이미지를 올렸어요. 예, 여기 보면 현근택 변호사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원이 국힘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당 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동의할 당원은 많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맞는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갈등을 격화시키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물론 문재인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원망스럽고 한데 그거를 갈등을 너무 격화시키는 거 그거는 당내 외연 확장에서도 과도한 건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김경수 복권을 이용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오히려 당내 분열을 더 확장시키고 있고 조중동이 그거를 군불대고 있잖아요. 거의 TV조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김경수 복권 얘기만 한다면서요. 지금 윤석열 댓글별 단톡방에도 김경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김경수 복권을 이용해서 분열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 조중동과 레카 유튜브 또한 동일한 스탠스로 이재명을 고립하기 시도한 거 아니냐. 스탠스가 같으니까. 예. 그럼 오히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김경수 이것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국 문재인을 제명한 문파. 네.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리 제가 문파지만 할 말은 해야겠네요. 왜 저번부터 우리 문파들을 차단하고 불엄불하시죠? 저희가 모를 줄 아셨죠? 문파들 엄파라는 이유가 뭐죠? 지금 대선 개입하시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제발. 찐 묻으신 거 아니시죠? 네. 찐 묻으신 거 아닌가? 네. 자, 이런 똥파리로 인한 트라우마가 지금 또 있습니다. 똥파리와 이들을 따르는 지지자들은 현재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파가 커요.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로도 컨트롤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거를 끌어냈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빨리 끊어낸 게 누구냐?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프레임의 여파가 지금 또 일부 남아있어요. 네, 그 자들이 대거 새로운 미래당에 갔고 지금도 댓글 부대로 윤석열 댓글 부대로 활동하고 당내 민주당에서 갈라치기를 획책하고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보이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이 당원전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당이 분열이 되면 우리 당원들이 결국 상처가 받아요. 상처가 커져요. 당원의 힘이 강해질수록 공작 세력의 분열 작전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흔들 수 있다고 얘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일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싸움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 당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대선 패배 영향 중 하나 아니냐. 그래서 대선 패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제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송가역 관련된 내용. 네,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머머님 정성스러운 글과 제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료는 귀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면 상대 진영에서 풀악지를 심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문펜을 가장한 풀악지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 자료를 통해서 보니 어느 정도 확신이 되는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빠져나간 인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공작 세력들인 것 같아. 제가 아까 한 500명 됐었거든요. 한 200명 정도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잖아. 근데 그 사람들 공작 세력 같은데 왠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유튜브에서도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문펜을 가장한 국진당 간첩과 송가역에 침투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자료를 모아서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님은 그걸 인지를 하고 계셨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송가역을 해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문펜 내부의 똥파리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가역 내부 첩자를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600명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확 빠져나가, 400명 빠져나가, 똑같네. 제가 아는 일부 모 채널에도 400명 빠져나갔다더구만. 네. 네. 제보자의 이메일 내용 요약. 자, 제보자가 보냈던 이메일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그걸 전부 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받으셨어요. 이거 지금 당대표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예.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네 국진당,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 윤석열이나 김건희 봐요. 민주당만 흘리면 된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부 침투조를 보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고, 최대한. 그래서 비판은 하되 비난 그냥 자제하자. 자, 당내 분열을 확장시킬수록 쟤네들은 유리하고 판단하고 그 사이에 먼 짓을 꾸밀 것이다. 뒤에서. 자, 제보자의 이메일 내용 요약을 하면 제보자는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문통을 생각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지선의 승리가 당원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때가 경기도지사 선거였고 남경필하고 맞붙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경필을 찍자는 똥파리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때 시즌 때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똥파리들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가짜 욕설 파일을 퍼뜨려가지고 당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심판 분위기가 민주당에 엄청나게 일고 있었어요. 예. 그때 문팬들이 그렇게 이끌었어요. 예. 그런 분이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이재명 심판의 분위기로 민주당 내부가 되게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 문팬 그때도 송가역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켜보고 있던 관전하고 있던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냐 대선 때
문캠프와 이캠프 싸움을 붙이면서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이분이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해왔는데 문파는 안티 이재명으로 활동을 했고 찌빠라고 외치면서 네거티브 혐오 활동을 했고요. 송가혁 쪽에서는 수구 카페를 만들어서 문재인 척결을 주장하면서 태극기 집회 링크까지 올리면서 홍보를 했답니다. 네. 결국 국진당 간첩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네. 이 똥파리도 윤석열 찍으라고 갔죠. 네, 문파 중에 있었던 똥파리들이 윤석열 찍으러 갔죠. 송가혁도 박근혜 찍어야 된다. 태극기 집회 링크까지 올렸어요. 네. 결국 어디야? 자신들의 주 목적지, 마지막 종착지는 국민의힘인 거야. 국민의힘인 거야, 국민의힘. 자, 그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최길갈이라는 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엄청나게 열혈 지지했던, 네, 자인데, 결국에는 우리공화당으로 갔어요. 가서 지방선거 때 경주시장 출마까지 했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도 있었어요. 이런 자들. 네. 지지자인 척 침투했다가 분열 공작이 과속화되고 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네. 제보자가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국진당을 공격할 때 화력보다, 국진당,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때 화력보다, 남경필을 공격할 때 화력보다 내부에서 훨씬 강하고 조직적으로 우리 안에서 총구를 너무 강하게 집중적으로 비출 때, 총구를 향할 때, 예. 아니, 뭐야. 댓글 양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럴 때, 이상한데? 총구를 밖으로 할 때 더 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내부 총구가 더 심하게 싸운다? 이걸 약간 의심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동시자발적으로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왜 이런 의심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의심을 안 하고 있죠? 의심을 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우선. 이런 일이 있을 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 겪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해서 당원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자, 간첩으로 의심되는 유저들의 보이는 공통점, 그 자료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기점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공격하고, 김어준 등 털, 찢 등 민주 세력들 전체를 타령하고 공격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글을 올립니다. 글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지. 예. 엄청난 작업의 양을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해. 그리고 주로 이간질 및 타인을 낙인시키고 네거티브 비난이 주로 이르는 거지. 비판이 아니고 이간질 및 비난이 주를 이루는 거야. 비하하고 혐오적인 단어 쓰고, 네? 욕하고 가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어디서 몇 년 된 자료들을 쑥쑥 찾아와가지고 편집해서 주기적으로 링크하고 올려요. 예. 어떤 유튜버들 채널처럼. 마치 누가 찾아준 것처럼, 조직적으로, 마치 사찰한 것, 자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예. 그리고, 멀티링 사용. 여러 개의 아이디를 보유합니다. 한 개의 아이디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IP를 우회하거나 VPN을 사용해서 신분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고요. 반대되는 팩트가 생기면 무조건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계속 비판이 가시화되면 결국 숨어버립니다. 예, 그게 얘네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똥파리 중에, 예, 약간 의심되는, 예, 자 중에 판타콜라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판타콜이라는 아이디는 온라인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면 한 달 동안 어떻게 활동했냐면 팟빵에서, 예, 판타콜라라는 아이디로 한 달 동안 무려 답글과 댓글을 1400개를 올렸고요. 팟빵에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이중 아이디로 댓글과 답글을 총 거의 한 1000여 개 정도 올렸고, 예, 오유에서 글 73개, 댓글 400개 정도를 한 달 동안
무려 일반인이 활동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댓글과 답글수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리고 무려 본인이 자신의 댓글에, 카페 댓글에 3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돌린다. 뭐 이런 것들을 댓글하면서 올립니까, 우리가? 네. 원래는 두어 번 예전 유동 IP를 쓰던 애들이 잠시 서너 번 찝찝대던데 돈 들인 보람이 있어서 끄떡없네요. 웃긴 건 쟤들은 10여만 원짜리 프로그램 전 300 넘게 들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댓글 부대인 것을 스스로 실토한 거예요. 이렇게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글들을 쓴다? 자, 그리고 지인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계정이 아니라 아는 사람, 타인의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IP를 우회합니다. 예. IP를 우회해요. 그러니까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인 거지. 네. 자, 그리고 결국은 국진당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건 뭐 윤석열 찍자. 이재명 싫으니까 윤석열 찍자라고 하는 거는 똑같죠? 남경필, 나는 문파다. 그래서 남경필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해당행위죠, 이거. 자, 그리고 결국 얘네들이 슬슬 뽀록이 나고 이재명이 당시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혐오적인 내용들 그런 게 없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슬슬 왜 네거티브하냐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나니까 슬슬 신분을 감추면서 숨어버렸어요. 예. 결국 계정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 유저들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예,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손가락 혁명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지지층으로 구성된 카페고요. 본래 이재명과 소주 한 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고 2015년에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악의적인 뉴스의 선풀 운동을 통해서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층과 지속적인 소통을 갔었습니다. 19대 대선의 경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 간의 경선을 통한 경쟁의 분위기가 대다수가 아니고 일부 지지층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격화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제보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선 끝나고 문재인 경선 후보가 당선이 되자 당시 송가역에서는 송가역 회원들이 그때 격하게 송가역 내부에 침투했던 자들이겠죠. 아니면 너무 격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걸 승복 그 선거를 경선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나는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그리고 문재인 구속, 문재인 침해설을 퍼뜨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격화되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께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또 이 내용을 읽고 당내 분열 세력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당내 분열 세력이 점점 더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진지하게 봐야 된다.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선 패배 후유증을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정경선 투쟁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다고 비난하는 분까지 계십니다. 본인을 비난한대요. 그러나 경선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일 뿐이고 경쟁은 경쟁으로 끝나야 합니다. 경선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진 후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된 이상 우리도 하나의 팀원으로서 당연히 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경선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문제에 관한 해단식 때 제가 드릴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운동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큰 시각으로 사안의 경중과 선후를 가려야 합니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경준과 선우는 가치 판단 문제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경선 후에 이런저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체장의 제안 때문에 저 대신 기꺼이 아내가 나섰고 경선 직후 문 후보를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만약을 대비해 극단적 조치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결코 억지 춘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은 경선에 참여한 팀원으로서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었고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했으며 경선 패배한 후 남은 선택지 중에 우리의 정책과 꿈을 펴는데 가장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정봉주 후보는 이걸 읽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겠다. 진짜. 정봉주 후보는 반성을 해야 되겠구만. 저의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선으로 우리의 꿈의 일부나마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적으나마 성공입니다. 역사적 퇴보를 막고 문재인 정부가 공정국가를 위한 우리 정책을 일부나마 시행했다면 그 역시 성공입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각종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펜과 송가혁 사이의 갈등과 마타도가 격화되어서 경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원팀을 강조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김혜경 여사님은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의 부인과 박원순 시장님의 부인, 안희정 지사의 부인인가? 그렇게 해서 각 경선 후보의 부인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함께 했었습니다. 예,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불가능했기도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서로 원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송가혁 운영징에서 송가혁 운영징에서 숙으로 돌변하기까지 요 내용. 그러니까 정봉주가 봐야 돼. 정봉주 후보가 이걸 보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금 이재명 파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맞다면 그걸 특정하시라고. 왜 두루뭉실하게 특정해가지고 그리고 스톱을 이고 나가가지고 왜 자신이 2위 되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 미워한다라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1등을 밀었던 세력들을 전부 다 지금 지칭하는 게 돼버리잖아. 안 그래요? 차라리 당대표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분열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몰라. 그것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에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당 지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송가혁 운영진에서 숙으로 돌변하기까지 요 제보 자료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네. 미곤스가 뭐냐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커뮤니티입니다. 20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엄청난 커뮤니티였고요. 당시 미곤스는 특정 세력을 특정 지지층을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갔고 그 미건수의 커뮤니티의 활동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힘이 되게 강했어요. 선풀 운동도 많이 했고요. 다양한 정치적 활동들을 통해서 온라인 활동을 확대시킨 엄청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실제 송가혁 안에서 미건스의 어떤 자가 침투합니다. 침투해가지고 커뮤니티를 유저를 도발하고 공격하면서 커뮤니티를 분탕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송가혁 안에서 이자가 또 반대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송가혁에 들어가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되게 열심히 홍보합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미건수에 이렇게 활동도 한다. 그런 거 알리면서 운영진 중에 직책을 얻습니다. 주요 운영진이 되는 거예요. 예, 송가혁의 윗대가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 위에까지. 그런 직책을 얻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강성 문재인 안티로 변하면서 지하 카톡조까지 만들고 카톡 단톡방까지 파고 공격조, 댓글 전사를 조직합니다. 예, 그런 것들 자신이 조직을 하고 기사에 다른 계정으로 댓글까지 달고 그러니까 본인의 계정도 아니야. 다른 이중 계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의 극단적 네거티브를 유도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희정, 박원순 전부 다 까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 빼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 처벌받은 극우의 문재인 침해설까지 퍼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거법으로 허위 사실까지 됐는 내용인데도 침해설까지 퍼뜨렸고, 이 사건으로 송가혁까지 기사에 나오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예. 자기가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문재인 침해설을 퍼뜨리는 거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로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난감하잖아요. 심한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는 내부의 말도 있었어요. 그 회원 중에, 송가혁 중에. 예. 근데 협박을 해. 예. 제가 협박이라고 하니까 이 제보 내용 보니까 나도 협박당했거든. 내 딸내미 얘기하면서 협박하더라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정봉주 왜 실드 치냐고. 니 딸내미, 어린 나이 딸내미, 뭐, 하면서 완전히 사람 욕설까지 보내면서, 그리고 협박까지 하더라고. 그냥 이게 가족까지 건드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우리가 그걸 좀, 제가 그래서 감정을 자제시켜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재명 카페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협박하고 나서 그 송가혁 회원들이 자꾸 이 사람을 왜 그러냐라고 계속 말리니까 자기가 카페를 파요. 자기가 직접 이재명 지지 카페를 만들어요. 그래서 송가혁에 있는 회원들을 이재명 카페, 이제 자기가 만든 카페로 이주하도록 해. 끌어와. 예. 그리고 나서 면도날 작두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극우뉴스 블로그, 예, 극우뉴스죠. 그러니까 국진당 뉴스죠. 거기에 있는 진주모라는, 예, 민주인사를 까는 기사를 주로 올리고 창고 카페까지 운영한다. 자료들을 모으는 카페죠. 예, 가짜뉴스 자료 모으는 카페, 네거티브나 이런 거. 그리고 수구 유튜버인 황장수라는 유튜브를 추천하고요. 홍보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민주진영 인사 까는 거는 국진당 유튜브도 다 올리는 거예요. 예.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다 까는 거야. 미건스에서 분탕질에서 나온 회원들은 그의 유튜브 링크를 소개하면서 서로 홍보합니다. 네, 같이 홍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 경선 불복으로 이재명 안티 돌아서는 애들이 이자의 글을 링크하고 안철수 나오면 안철수를 찍으라라면서 주식 갤러리에도 올리고 추천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찍으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예, 똥파리들이. 자, 순수한 이재명 지지자라고 얘기해, 본인들은 계속. 그러면서 그 이용자를 추천하던 인간은 나중에 찢찢거리면서 안정권을 찍자고 합니다. 안정권 아시죠? 놀랍게도 이 인간을 팔로우하는 유저 중에는 위에 언급한 극우뉴스 블로그인 진주모라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국진당 세력이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제보자 그 아이디 동칸이라고 하는 자는 문재인 안 찍고 대통령이 되면 박사모 집회까지 나간다고 언급했던 자입니다. 이게 송가혁의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현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특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가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논리 있게 방어해요. 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음주운전 관련된 마타도와 악의적인 네거티브에 대해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 올린 거를 가지고 상당히 이성적으로 반박해요. 당신의 이 댓글은 야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민주를 사랑하신다면 이재명을 똑바로 알아보시고 일방적인 부정적인 글과 말만 듣지 마시고 이재명 비방은 그만하세요. 만약 자꾸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비난하면 이재명 빠들 바로 문재인 공격 들어갑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문재인 빠라면 비하 발언 그만하세요. 부탁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비하하지 마라. 예. 이렇게 네. 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했다가 슬슬 이제 문재인 지지자에게 싸움을 겁니다.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전법, 글쓰기는 잘못 강하게 올리면 강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게 송가혁 그 카페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이재명 홍보 위주로 글을 씁니다. 문재인을 까고 싶을 때는 문바로 보이는 댓글 단 사람들에게 살짝 싸움을 겁니다. 벌떼처럼. 예,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는
댓글 전사를 모집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문파 댓글당과 싸우는 팀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6명이 있는데 너무 숫자가 빈약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댓글로 지원하겠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억강부약, 네, 신문 이거 퍼날리고, 문재인이 후보로 나오면 종편이 문파 디스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건데 이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더 민주 지지자가 아닌 문재인 지지자도 점점점 이렇게 썼네요. 상대방 후보 지지자들 국정원 몰이합니다. 또 스스로 신천지 몰이와 다를 바 없이 국정원 댓글 알바 몰이하고 있는 상황. 지금 다를 바 없죠. 김병주 후보를 신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관계 없이 비난만 하는 분도 문제지만 무조건 국정원 새누리 알바로 또 다 모는 건 또 다른 왜곡입니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잘못된 건 비판받아야죠. 다만 허위 사실에 의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삼가해야죠. 그리고 새누리가 공작질한 자료가 뭔가요? 그런 건 이 시장님께 즉각 보고하시면 바로 처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딴 분이 올리니까 보소 이 양반아 단점 없는 그만하세요. 맨날 그만하래. 그럼 망설임 없이 소신대로 하세요. 괜히 딴지 걸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답전에 말릴 줄 알았죠. 내가 내 몸에 왜 총질을 해? 두 분 다 범인 잖아. 내 겉보기는 완전 국정원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해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국정원이냐 신천지 댓글러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공격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 댓글이다 뭐 하면서 내 나를 공격하면 다 신천지다.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 안희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도 그때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안희정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안희정의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반미 학생운동 주사파 첫째 자금으로 모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노무현 캠프가 불법으로 대선자금 모집한 금액이 무려 114억에 이른다. 여기서 안희정은 불법 자금 중 1억 6천만 원을 뭐 이렇게 아파트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이런 내용 아주 거의 뭐 가짜뉴스 같은 거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삼성과 관계가 돈독한 안희정. 이 안희정의 당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모아가지고 지금 퍼나르라고 자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네. 네거티브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올린. 네. 그 주사파 친북은 국힘당 단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힘당이 쓰는 단어예요. 사실관계 확인 및 취재 안 한 기존 언론과 찌라시를 모아서 사실인 마냥 퍼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립화 및 지지층 전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심각한 경선 후보 공격 및 비난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카페 화면 딱 이재명 당대표님 이거 캔 세웠잖아요. 송가역입니다. 송가역 카페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전 내일 안희정부터 밟을 거임. 전화 안 받으면 병신이고 문바들에게 선전 포고 날림. 여기 오는 문바들 너거들 답이 없어. 병신들 정말 조용하네. 내가 무섭냐? 한 가지만 알아라. 문바들 무조건 공식적인 전문이나 언론사 방송 중이면 더 좋고 사과 없으면 와 공격 들어간다. 이게 무슨 뭡니까? 완전 극도화지는 거예요. 예. 이재명 위해서라면 완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리고 전투 그룹을 만들어서 조직적 대응을 하자. 그리고 단톡방을 개설해서 조직적인 마타도어 및 네거티브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서로 비방 및 마타도어 내용의 이미지들을 공유해서 서로 퍼나르게 작업을 했고, 예. 그리고 네거티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 안 했다고 하면서 세작으로 몰아갑니다. 예. 같은 송가역 회원에게 선풀운동 하자라고 하니까 세작으로 몰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죄없는 사람 자꾸 달래주니까 그게 내가 똑같은 거잖아. 우리 조금 더 자제합시다. 혐오적인 단어 쓰지 맙시다. 그 이재명 당대표님이 좋지 않아요. 얘기하니까. 니 정봉주 실드 치지? 에? 똑같잖아, 지금. 와, 씨.
같은 선거의 표현에게 선풀운동 하자고 하니까 세작으로 몰아감. 악은 통지라는 문바라며 가치 공격. 그리고 친문 통치는 민주당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얼마나 남중진주에 있어서 내란 단어 아닙니까? 바로 그 논리가 시키고 이게 단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신중해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침 위반 멤버십은 탄압의 사건. 문재인 침해설 그리고 자객해서 탄압의 사건. 세월호와 문재인의 관계가 TV 공개까지 됐습니다. 세월호 유병선과 문재인이 함께하는 시에 영상을 공유하고 전파했고 이 영상은 수십 건 흑천동에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한미도가 자기가 만든 카페에 올려서 와서 끊어와서 그 사람들 같이 보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어디서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사실 내용 자료를 장님이 전파했고 선관에게 포함한다면 맞다던 가짜뉴스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공선의 한철수를 픽자는 분위기까지 연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 영상. 네. 문재인 방문 카페에 있는 데를 소개하면서 정보
정봉주가 이틀 끌었는 거, 정봉주가 이틀 끌었는 거, 이거 진짜 비판해야 된다. 끌었나? 일단 따끔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정봉주 입에서 나온 거 듣고 나서 비판해야 된다. 비판하려면.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심한 그게 너무 진행됐어요. 예. 왜냐하면 말리는 걸 정봉주를 위해서 말린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 침투했던 세력들이 이걸 이용한 거였죠. 이용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자제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서 제 가족까지 공격하고 제 딸내미나 공격하고 딸내미까지 공격하고 이거 전 이런 식으로 하면 힘이 빠지죠. 네.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대한 거기에 흥분하지 마시고 네. 지혜롭게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자료를 가져왔고요.